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간의 경제전쟁, 무역 갈등이 사그라들 줄 모르고 그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1965년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외교로도 해결이 안되고 양국 간 중재위도 구성이 안돼서 오는 7월 18일까지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중국, 북한 편에 서서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공산사회주의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일본의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 또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한일 무역 갈등, 한일 경제전쟁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승패는 결정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일방적 승리, 한국의 일방적 패배로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을 크고 넓게 알고 싶어하는 대식가입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대한 경제제재 조치는 완벽한 한국의 패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수도 없이 한국에 대해 경고를 했고 외교로 해결하기 위해 수도 없이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늘날까지 한반도 평화라는 헛개비를 좇으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동안 오로지 중국, 북한에만 온갖 애정을 쏟아부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철저한 실리와 실력을 추구하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 2019년 한국을 제치고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를 차지한 나라답게 이번 대한국 경제제재 조치도 아주 조용히, 철저히,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이미 2월부터 한국 관련 수출인 목록 등을 일본 정부에 제공했다라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2월부터 한국 기업들의 수출 목록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3월에는 비자 발급 제한, 관세 인상, 수출 제한 등의 안건들이 자민당 외교부에서 나오기 시작하며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또한 국회 답변을 통해 한국에 대한 송금 제한 등 구체적 조치들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미국의 중국 화웨이 규제와 같은 첨단 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무역 규제, 즉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 흐름이 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의 무역 관리를 위해 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전담부서를 4월부터 설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여러가지 정황상으로나 일련의 조치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일본의 4월 전담부서 설치는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수출 관리를 협의하는 한일 당국자가 최근 3년간 한 번밖에 회의를 열지 않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반도체 재료의 수출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완벽히 친중, 친북적인 행보를 보이며 일본은 마치 없는 나라인 것처럼 시쳇말로 듣보잡 취급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본이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그저 한국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원하는 걸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참 염치가 없고 어이가 없고 적반하장의 안하무인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김경수와 공모하여 대통령 자리를 넘겨준 불법 댓글 여론조작의 주인공 드루킹이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관제 민족주의로 온 정권이 똘똘 뭉쳐 반의를 외치고 있다. 이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선악이분법으로 일본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일본이라는 말만 나오면 질색했다. 파탄 직전까지 온 한일관계, 제2차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온 대한민국 경제. 누구 때문인지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온통 신기루 같은 한반도 평화에 집착하는 동안 일본은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대비하며 오로지 자기 나라의 국익만을 생각했는데 그런 나라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순리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성적도 높고 전교 1등도 하고 그러지 맨날 이상한데 한눈 팔며 농땡이 치고 놀기만 한 학생이 공부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었다. 딘 에치슨.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